혼자 있는 내 우울감에 내가 도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외로워하는 나를 누군가 또 봐줘서 좀 끄집어내줬으면, 아니면은 그냥 내 우울감을 누가 좀 말해줬으면, 들어줬으면, 이런 거. 저는 32살 정재현입니다. 터닝포인트라고 하면 나는 이제 인터뷰 했던 거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뭐 유명한 아니면 뭐 위대한 이런 사람들 찾아서 당신의 성공은 뭔가요? 라고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이제 내가 했던 인터뷰들은 흔히 말하는 대중이 누가 어떤 게 대중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소수자, 예를 들면은 성소수자, 퀴어가 될 수도 있고, 학교폭력 피해자, 아니면은 뭐 성폭행 피해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영상을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걸 지금 과거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왜 터닝 포인트가 됐냐고 한다면, 짧게 말하자면 사실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나밖에 안 보이니까 엄청 자기 중심적이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 한 번도 피해자가 된 적이 없었고 방관자도 가해자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가해자인 축이 맞겠지. 피해자를 이해하려고도 안 했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피해자가 뭔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뭐 가해자가 뭔가 엄청 악해서가 아니라, 이런 뭔가 시스템적인 거,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방관자도 엄청 큰 가해자구나라는 걸 느꼈다거나,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바뀔 수 있더라고. 뭐 퀴어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뭐 성소수자라 그러면 일단은 약간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직접 만나보니까 그냥 진짜 친구. 요즘도 이제 친한 그쪽 친구들이랑 같이 막 술도 마시고 그냥 얘기하고 엄청 순수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내 인생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 왜냐면은 나는 내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있어 보이는 것들은 되게 잘 말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구김살들은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 근데 그게 나는 인터뷰에서 많이 해소된 것 같고, 나도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걸 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왜 이런 컨텐츠에 그냥 재현아 너가 나와서 너의 생각 말하고 그냥 너가 얼굴 까고서는 너의 유튜브를 해 라는 사람도 많고, 굳이 왜 소수자야? 형, 오빠 소수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나의 경험을 말하자면, 일단은 우울증에 관련된 경험도 있고 내가 소수자라고 느꼈던 경험도 있는데, 먼저 소수자라고 느꼈던 경험을 말하자면, 나는 친구들이 아침밥 먹었냐라는 말이 제일 싫었어. 왜냐면 아침밥 먹었냐 물어보면은 안 먹었다 그러면은 대부분 돌아오는 답은 엄마가 안 해줘 였거든. 근데 사실 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랑만 살았어서 나한테는 일상이었거든. 그리고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도 각방을 쓰는 부모님이 너무나 일상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질감을 느꼈지. 보통의 가정과는 좀 다르구나. 근데 이렇게 오는 질문들이 나한테, 그들은 그냥 한 질문이야. 아침 걱정이겠지. 아침 먹었어? 뭐 엄마가 안 해줘? 너네 왜? 이렇게 되는데 난 그냥 그 말 듣기 싫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는 그냥 언제나 항상 뭐 요즘 말로 인싸라던가 이렇게 잘나 보이는 정재현이고 싶으니까 이걸 되게 숨겼던 거지. 그래서 우리 집은 미국식 스타일이야. 아침 챙겨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면 안 먹어. 그래서 약간 난 그때부터 내가 좀 소수자로 생각했었고, 그래서 뭐 대학교 때도 뭐 매주는 아니지만 주말마다 막 봉사활동 가면서 이런 거 좀 직면하려고 했었어.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나도 이래 이러면서 이게 나한테 위로가 되더라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걸 확신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통은 이제 자기의 그 가면 두텁다 보니까 쉽게 말하지 못하거나 혼자 끙끙 앓거나, 사실 그럼 병이 됐었거든 나는. 그래서 뭐 일례로 아까 우울증 얘기하자면 30살이 되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왜냐면은 지금도 싫어하지는 않는 말이지만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에는 되게 임팩트가 있었거든. 난 30살이 그때라고 생각했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끝판왕을 깬 느낌. 그 다음부터 오는 좌절감이나 우울감 엄청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살아도 우리 집안 환경은 안 바뀌고, 이렇게 살아도 내 가족 환경이 바뀌진 않는구나. 엄청 우울했지. 그래서 그때 진지하게 이제 정말 친한 형한테 찾아가서 정말 상담을 했었지. 형, 난 진짜 죽고 싶고, 근데 그게 누군가 나를 미친 듯이 괴롭힌다고 힘들게 하거나가 아니라 정말 재미가 없고 끝판왕을 깬 느낌이다.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내가 나서서 내 얘기를 하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니까 나와 같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인터뷰를 해서 당신이 겪고 있는 우울함이나 당신이 겪고 있는 환경, 과거에 뭐 했던 이런 과오들이나 이런 것들이 당신만 겪는 게 아니고 당신만 했던 게 아니다. 근데 얼마든지 우울해도 되고 감정을 소모해도 되고 아파해도 되고 좌절해도 되고 너무 당연한 거다 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최근에 내가 올린 분인데, 그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던 분 채널에 올렸던, 온몸에 문신이 있으셔. 걸음걸이, 말투,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누가 봐도 뭐 생활하셨던 분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분이 지금은 봉사단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약간 그분이 하셨던 말이 그거더라고. 내가 앞으로 살아왔던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럼 나는 살아왔던 날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서는 좀 더 이거 나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했던 거, 그게 나한테 엄청 큰 게 와닿았던 것 같아. 과거는 후회하고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내 후회받을 의미가 없겠구나, 약간 놓아버려야겠구나, 이런 것들. 인터뷰를 하면서 느껴진 게,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내 상황 거기서 좀 더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 삶에서는 저게 지금 최고의 문제고 최고의 이슈고 각자마다 다른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나한테 객관화가 돼서 사실 그게 엄청 크게 상처가 되는, 엄청 크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필터를 한번 쓰고 보거든.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 일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 내가 감정에 앞서지 않는 거, 나한테 좀 안 좋은 일 혹은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화가 먼저 나가거나 억울함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막 와다닥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 빼고 상황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지금 속상해도 되는 일,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해결돼야 되는 일, 이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언행들은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 30살 때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리고 이룰 게 없다. 근데 지금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뭐뭐 해야 한다 해서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내가 이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부담 없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유튜브를 하지만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서 수익 구조가 나야 되고 빵 터트려야 돼 하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 안 하지. 연예인들이나 셀럽이나 안 좋은 쪽으로라도 좀 이슈가 되는 사람들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겠지. 조회수 빵빵 나올 테니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지. 뭐 유튜브를 하면 수익이 나야 된다, 유튜브를 하면 조회수가 나와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당장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이 궁금하니까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그냥 영상 촬영해서 기록해 놓고 싶고, 이런 순수 의미 많이 바뀐 것 같아. 그전에는 내가 뭘 하면은 이거를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남기지, 이걸 뭐 그전에 페이스북 블로그에 어떻게 남기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단에 올랐을 때 더 멋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 감히 뭐 좀 편하게 사세요, 힘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해. 왜냐면은 저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나 심적 에너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사실은 가늠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이를테면 조그만 생채기도 누구한테 엄청 큰 흉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혼자만 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게 요즘 날 많이 느껴. 나도 막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엄청 짱박힐 때도 많고 한데,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라고 있었을 때는 혼자인 내 우울감에 내가 도취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정말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외로워하는 나를 누군가 또 봐줘서 좀 끄집어내줬으면, 아니면은 그냥 내 우울감을 누가 좀 말해줬으면, 들어줬으면, 이런 거. 근데 사실 나는 믿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감정은 전이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행복한 건 전이될 수 있는데 우울한 거는 쳐낼 수가 있어. 누군가 나한테 저 자살하려고 했어요, 저 이렇게 우울해요, 막 이렇게 말해도 그냥 객관을, 아, 우울하고, 그렇다고 내가 따라서 나도 자살해야겠다, 나도 우울하다가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근데 사람들이 소위 막 안 좋은 일 있을 때 사람 더 안 만날라 그래. 부정적인 감정 너한테 옮기기 싫어, 그냥 좀 혼자 소거할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만 좀 지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는 거랑, 요즘 혐오가 좀 많아서 불편한 사람들, 조그만 거에도 좀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불편하려고 보니까 불편한 거고, 좋게 보려면 충분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난 기본적으로 좀 모든 것들이 좀 사랑이 좀 더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해서, 삶에 뭐 감사할 일도 사실 정말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우울함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거. 내가 물론 그런 컨텐츠 하지만 나도 마지막에 내 말해주거든. 그 분들한테도 너무 촬영에 감사하고, 근데 힘들거나 이럴 때는 저한테 연락하라고, 소주 한잔 하자고, 약간 그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혼자가 아니라는 거.